네, 어제 국방 관련 두 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러 정상회담이었고요. 또 하나는 국방장관 교체였는데, 자, 이 두 현안에 대한 여당의 좀 진단이 궁금해서요. 국회 국방위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러 간의 안보 협력, 그다음에 무기 거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본격화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북러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좀 복잡하지요, 이 각도가. 네. 첫 번째는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유엔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제재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두 번째 문제는 그 회담 장소부터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위성 발사 현장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 부근에 또 수호이 35 공장도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그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크렘린궁에서는 공개나 발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지금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이게 뭘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ICBM 기술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북한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내놓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로켓 발사 기술 이전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갑은 북한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으로부터 지금 러시아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예. 또 그로부터 필요로 하는 구소련의 군사 무기 체제에 북한하고 좀 호환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탄약을 비롯해서 무기의 지원이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갑은 북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기가 힘들 거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또 국가적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예. 저희 정부가 상당히 저는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우주 로켓 발사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제어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K방산의 첨단 무기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무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오,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중대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 지원도 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는 예. 지금 첨단 기술이 북한에 들어갔을 경우 굉장히 안보 지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해서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정치권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의 다급한 사정에 의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이 네. 쉽게 러시아가 이게 북한한테 끌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모든 옵션들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제가 해석한 걸 한번 확인차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경고성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메시지가 러시아에도 분명히 가야지요. 그렇게 가야 된다. 또 하나 그러면 지금 미 상무부 부장관이 뭔가 방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마 방안에서 우리 정부의 러시아 제재 방안을 아마 그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국제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유엔 제재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그 러시아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야 되는 굉장한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유엔 제재를 받고 있고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이러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 또 북한의 무력에 대한 증강적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자, 근데 그럼 의원님의 그 두 가지 말씀을 종합을 하면 지금 우리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국으로 간주한다고요? 예. 그런 것들이 외교의 여러 가지 기법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요. 적대국이라고 선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첨단 기술을 국제 질서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네. 우리 또한 그에 대한 제어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최첨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그런- 제기되는 문제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교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교민이 없습니까, 지금? 음. 예, 이제 전에 뭐 그런 일부의 염려가 있었는데 예.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을 때 우리 교민과 기업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미국, 일본, 유럽의 국가들도 교민들과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제적으로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차. 그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할 경우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은 의원님의 말 그대로 사견입니까? 아니면 여권 안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된 방안입니까?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예, 국방위원이잖아요. 그냥 국방위원이기 아직은 때문에 개인적 의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당에서 이런 걸 검토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우리의 국방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외교적인 옵션은 분명히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또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앞으로 예. 국방위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아마 이런 의견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아니 제가 지금 추가 질문 드리면 의원님의 그런 개인 견해를 국방장관이나 그 용산 안보실 관계자들한테 혹시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직 피력은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 의견은 분명히 전달이 될 겁니다. 지금 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의원의 개인 의견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신원식 지명자하고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좀 넘어가죠. 신원식 그 지명자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물론 같은 당 인물이시긴 하지만. 같은 당이라고 해서 제가 뭐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신원식 후보자는 아주 국방의 전문가시지요. 그리고 그 작전통으로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 최고의 전략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 아마 여야 의원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네. 참 능력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적임이라고 평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엊그제 SNS를 통해서 MB정부 시절 임기 말까지 지킨 인사 원칙 가운데 하나가 국방부와 법무부 장관은 절대 정당 출신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이런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한 정부의 원칙이 그 다음 정부에 꼭 적용될 필요가 있나요? 그 시기에 맞게 또 일을 해야 될 역할에 맞게 네. 저는 때로는 뭐 야당 인사도 발탁해서 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그렇게 애둘러서 비판하는 것은 네. 범여권 인사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원님 5.18 특별법하고 의원님은 또 그 상당한 저게 그 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원식 그 후보자가 5.18 특별법에 대해서 보수 쪽이 세뇌당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이렇게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싸우고 할 때 조금 센 발언은 자연인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네.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그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하고 또 좀 그 강도가 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렇기 발언 때문에 자체가 당시의 어떤 상황에 따른 과장어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자연인으로서 시민운동하고 할 때 네. 그런 발언하고 또 장관이 됐었을 때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어요? 그것은 여러 좌우 정부를 막론하고 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예. 나름대로 균형을 좀 잡겠지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신원식 그 후보자가 장관 임명장을 받으면 당장 처리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수사 문제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의원 시절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의원님?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병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국방부 장관이 정확한 그 지시가 있었거든요.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그 문제가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홍범도 장군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육사를 방문하셨을 시에 교과서 개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필수 과목이었던 6.25 전쟁사 북한에 대한 이해, 예. 북한의 전략 전술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육사의 기원을 찾는 흉상을 세울 때 홍범도 장군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맞섰었던 육사에 이분이 맞느냐 이 이야기는 육사 출신들로부터 많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로 모시자라고는 의견을 냈었는데 저는 육사 출신으로도 충분히 그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의원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요거 하나만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있어서 잠깐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미국이 우리의 F-35 25대를 판매하는 걸 그 결정을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북러 간 군사 밀착 대응 차원입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의 차원인 겁니까? F-35는 원래 저희가 40대가 들어와 있지요. 네. 그 중에서 한 대는 아마 그 작전을 하다가 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쓸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편대가 60대로 이게 일개 그 비행단이 구성이 되려면 원래 60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쭉 이어온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원래 계획도 서 있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